노인병 전문의조차 인정했습니다. 이 소박한 음식보다 효과적인 영양제는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사주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며 광고에서 흔히 보는 값비싼 수입 비타민은 더더욱 아닙니다.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이 튼튼한 두 다리를 유지하고 손떨림 없이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흔히 보는 친숙한 음식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칼슘을 먹어라, 사골 국물을 마셔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라, 소화 잘 되게 죽을 먹으라는 조언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먹을수록 여러분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허리를 숙여 집을 청소하면 요통이 오고 몇 걸음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기 시작해야 했고 또 어떤 분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어 다니셨는데 이번 달에 넘어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88살 박민호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그는 세 끼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몸을 숙여 바닥을 닦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겁에 질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낙상 사고 이후 그는 3달간 입원해야 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조용히 매일 매주 근육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살 이후 매년 우리 몸은 1.2%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아프지도 열이 나지도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팔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일어설 때 무릎이 살짝 떨리며 적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차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서고 앉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도록 돕고 균형을 잡게 하여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척추와 내장 기관을 지탱합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곧 삶의 기반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60살이 넘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근육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공유할 이 음식이야말로 여러분의 몸을 근본부터 바꿔줄 것입니다. 주사를 맞을 필요도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드시기만 한다면 몇 주 안에 뚜렷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음식은 서울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국내외 노인병 전문의들이 노인 환자들의 낙상 후, 수술 후 그리고 심각한 최악 상태의 환자 회복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영양제만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30% 빨리 보행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그 비밀을 알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곧 저는 여러분께 그 음식의 이름과 함께 그것이 가진 강력한 근육 회복 메커니즘 그리고 노인들이 부작용이나 소화 불량 걱정 없이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적의 음식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소화하기 쉽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으며 50살 이상인 분들에게 안전한 섭취 방법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째, 통계란 계란. 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야말로 노인들의 근육 회복을 돕는 비밀 병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계란에 류신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 노른자는
콜린이 풍부하여 신경 신호를 개선하는데 이는 뇌가 근육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십니다. 이는 매우 해로운 오해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총 단백질 양이 같더라도 통계란을 먹는 것이 흰자만 먹는 것보다 근육 생성을 45%더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고 삼키기 쉬우면서도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반숙 계란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60살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하루 한두 개가 이상적인 양입니다. 둘째, 고등어와 꽁치 수입산 연어는 필요 없습니다. 캡슐 형태, 오메가3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는 소금구이 고등어 한 토막 혹은 간장 조림 꽁치 한 냄비면 충분히 근육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천연 비타민 D가 풍부한데 이 두 요소는 근육 조직의 염증을 막고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포르투갈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작은 생선을 먹는 노인들은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근육량을 40% 더 잘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것이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찌거나 조리거나 굽거나 국을 끓이는 등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혈압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두부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소화가 잘 되는 두부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국민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두부가 노인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의 근육을 위한 구원 투수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콩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두부의 단백질은 붉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돼요. 위장이 약한 노인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두부를 미역버섯 또는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담백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근육을 강화하는 한 끼 식사가 될 것입니다. 넷째, 팥. 한국인들은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팥이 근육을 오랫동안 포만감 있게 하고 강력한 항염작용을 돕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팥은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에 풍부하여 여러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를 통해 근육을 동화 상태 즉 성장하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일본의 연구진들은 장내 박테리아가 팥의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킬 때 생성되는 부티레이트라는 지방산이 근육 조직의 염증을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팥죽을 끓여 드시거나 전통적인 팥고물떡을 만들어 드시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과 소화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생요거트. 요거트, 요구르트, 요거트. 만약 설탕이 없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는 제품을 제대로 고른다면 노인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소화와 영양 흡수를 돕는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 원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빠르게 흡수되어 근육 합성을 활성화하는 유총 단백질과 천천히 흡수되어 밤새도록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카제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트 속의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강화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미생물 군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미노산을 42% 더 잘 흡수하는데 이는 하나를 먹어도 몸이 거의 2배의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아침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신선한 과일과 검은 깨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미기장 및 통곡물. 현미기장 잡곡. 지속적인 에너지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미기장 귀리보리와 같은 전통적인 곡물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이들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단백질이 근육 조직으로 흡수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 식단을 섭취한 노인들은 흰쌀밥을 먹은 그룹에 비해 운동 후 근육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잡곡밥은 익숙하고 만들기 쉬우며 생선, 두부, 채소와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만약 현미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시다면 하룻밤 불린 후 압력솥으로 부드럽게 지어 드세요. 일곱째, 호박씨와 검은깨. 호박씨, 검은깨. 이 작은 씨앗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야말로 노년기 근육을 위한 순수한 연료 공급원입니다. 호박씨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데 이 아미노산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과 영양소를 근육 조직으로 더 빨리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검은깨에는 효과적인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밥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섞거나 매일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세요. 매 식사마다 작은 한두 스푼만으로도 영양제 없이 근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7가지 식품은 낯설지도 비싸지도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육에 미치는 작용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한국인의 식습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음식들만 먹으면 20살 청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매주 매달 건강해질 것이고 두 다리는 더 튼튼해지며 손떨림은 줄어들고 정신은 더 맑아질 것입니다. 왜 이 음식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7가지 근육 회복 식품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 음식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 저와 함께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 같은 50살 이상인 사람들이 지체할 수 없이 바로 오늘부터 올바른 식품을 보충해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50살 이후 단 10년 만에 우리 몸의 근육이 15% 이상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평소처럼 잘 먹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매일 서서히 쇠약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우리가 근육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장병이나 당뇨병과는 달리 근손실은 통증을 유발하지도 요란한 증상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40살부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매년 평균 1.2%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7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은 원래 근육량의 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쑤시는 느낌이 아닙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게 되고 걸을 때 더 쉽게 넘어지고 더 잘 발을 헛디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더 약해졌다고 느끼며 집안일도 힘에 부치고 물건을 잡는 손도 떨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점차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넘어져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 후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은 근육을 잃을까요? 왜 우리는 충분히 먹고 잘 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몸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근육 형성 호르몬의 생성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노인의 위장은 더 약해지고 위산의 양이 줄어들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소화하고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만성염증이야말로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염증은 뇌와 근육 사이의 신호를 방해하여 근육이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여러분이 세 끼를 잘 챙겨 드시더라도 근육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흔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 위축을 더 빠르게 만드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주 흔하게 보는 실수는 너무 가볍게 너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60살 이상의 많은 분들이 묽은 죽물이나 사골 국물만 드십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으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음식들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사골 국물이 아무리 구수해도 필수 단백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흰쌀죽은 대부분 탄수화물이라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평균적인 노인은 하루에 최소 50에서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드신다면 필요한 단백질의 70%, 80%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란, 특히 노른자를 먹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과 심장 질환을 걱정하여 계란을 피합니다. 하지만 계란, 특히 노른자에는 류신과 콜린이 들어있는데 이 두 영양소는 근육 회복과 뇌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통계란을 먹는 노인들은 흰자만 먹는 사람들보다 근육을 40%, 50% 더 효과적으로 생성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고요? 최근 연구들은 건강한 노인이 적정량 하루 1개를 섭취할 경우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심장병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현대적인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것인데 바로 비타민 D 보충 없이 단백질 파우더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단백질 파우더에 돈을 쏟아붓지만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모든 단백질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제대로 대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비타민 D는 몸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열쇠이며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고 햇볕을 적게 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영양 지식에 기반이 없다면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 근육을 굶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익숙한 음식을 공유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슈퍼푸드도 영양제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계란, 두부, 고등어, 검은깨, 요거트, 기장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이것들이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노인의 실제 흡수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선택되었으며 특히 요리하기 쉽고 먹기 쉽고 유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통과 현대의학 익숙한 입맛과 입증된 영양학적 이점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결국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적의 약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바로 매일의 식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꾸준히 이해를 바탕으로 먹는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것입니다. 약도 비싼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식과 올바른 선택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식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근육 회복을 위한 7일 식단 계획,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도 운동선수나 젊은이들만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며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매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앞에서 공유한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 당장 실천하기에는 조금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잡한 것을 쉽게 만들고 영양학적 조언들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7일간의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까다롭지도 비싸지도 않지만 근육을 회복하고 활력을 개선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계획은 매일 7가지 음식을 모두 먹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압박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목록에서 적합한 한두 가지 음식을 선택하여 주식이나 간식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키우기 여정을 시작하기 충분합니다. 이 식단을
하나의 지도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입맛 건강 상태 또는 요리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소 4주 동안은 꾸준히 유지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이 매일 뚜렷한 변화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월요일 현미밥과 부드러운 계란찜. 저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식사를 제안합니다. 현미밥 한 그릇과 부드러운 계란찜입니다.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육 형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인 류신과 뇌 및 신경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인 콜린을 공급합니다. 현미는 또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노인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화요일 삶은 채소를 곁들인 고등어 간장조림. 삶은 채소를 곁들인 고등어 간장조림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등어는 천연 오메가3과 풍부한 단백질을 가진 생선으로 항염작용을 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특히 근육 회복을 위한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짜게 조리하는 대신 간을 약하게 하거나 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무설탕 요거트와 검은깨 과일. 무설탕 요거트에 볶은 검은깨 약간과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 몇 조각을 섞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해보세요.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두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불면증을 겪는 노인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검은깨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와 신경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 부드러운 팥죽 한솥 끓이기에 이상적인 날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이고 만들기 쉽고 먹기 쉬운 음식으로 특히 식사량이 적거나 소화기가 약한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팥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특히 저항성 전분을 공급하여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소화를 더 쉽게 하려면 전날 밤부터 팥을 불려서 아주 부드럽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 기장밥과 들깨 두부 부침. 기장밥과 함께 들깨 두부 부침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담백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위장이 안 좋거나 고기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게와 기장은 철, 아연, 마그네슘을 추가로 보충해 주는데 이들은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물질입니다. 토요일 삶은 계란 샐러드와 호박씨. 주말이 되면 과식하거나 절제 없이 먹는 대신 가벼운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샐러드에 호박씨를 뿌리고 참기름을 약간 두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음식은 근육으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아르기닌, 근육 및 신경계 회복을 지원하는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많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일요일 좋아하는 음식 유연하게 선택. 휴일에는 위 목록에서 좋아하는 음식 두세 가지를 유연하게 선택하거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가장 만들기 쉬운 것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감 없이 몸을 돌보는 방법으로 이 식사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근육을 키우기 위한 식사는 복잡한 조리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할수록 유지하기 쉽습니다. 유지하기 쉬울수록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 동안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매일 나무에 물을 주듯이 작지만 꾸준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약간의 단백질, 약간의 채소 한 줌의 곡물이 충분히 오래 반복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불과 몇 주 안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 팔다리가 덜 피곤하고 더 가볍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예전처럼 난간을 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 않으며 정신도 훨씬 맑고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올바른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근육이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회복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독립성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도
보행기도 자녀들의 부축도 필요 없이 말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자신을 돌보며 더 튼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가지 음식일지라도 그것은 건강의 주체성에 자유롭고 품위 있는 삶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근육을 파괴하는 4가지 흔한 실수하지만 잠시만요.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완벽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은 정원과 같아서 좋은 씨앗과 비료가 있어도 거름이 되었거나 물을 잘못 주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인들의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흔한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히 60살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뇌졸중을 두려워하여 엄격한 식단 요법으로 전환합니다. 삶은 채소, 묽은 국, 흰죽만 먹는 것이죠. 위에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양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 즉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고기, 생선이 아니라 몸이 매일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원료입니다. 50살 이후 몸의 자연적인 근육 합성 과정은 점차 감소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몸은 매번 움직인 후 근육에 생긴 작은 손상을 복구할 원료가 없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0.7g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은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보다 근손실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는 것은 낡은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차 벽이 벗겨지고 지붕이 새고 기초가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라는 집을 수리할 벽돌과 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너무 짜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는 것이 혈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금이 조용히 신장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는 근육을 매우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몸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되고 이는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동시에 몸은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대처하기 위해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은 아프거나 열이 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몸의 근육 재생을 방해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싱겁게 먹는 사람들에 비해 근육 밀도가 더 낮고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이 떨어지며 낙상 비율이 8배 더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짜게 먹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근육 섬유를 점차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지만 극도로 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늦게 일어나 차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배고프지 않으니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긴 밤 동안 먹지 않은 후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뇌와 심장은 여전히 활동할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보충되지 않으면 몸은 여러분 자신의 근육 덩어리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침을 여러 번 거르는 것은 몸이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를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가볍게는 피곤하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심하게는 근손실, 골다공증, 혈당 장애로 이어집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분들이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몇 걸음만 걸어도 피곤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면 아마도 근육이 상당히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실수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
단백질 파우더, 콜라겐, 종합 비타민을 사면서도 여전히 빈약하고 불균형한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이 개선되기는커녕 복부팽만, 소화불량, 영양 과잉과 같은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몸이 이미 견고한 영양 기반을 가졌을 때만 도움을 줍니다. 고층 건물을 짓고 싶다면 먼저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초, 즉 매일의 식사가 약하고 비뚤어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층을 올려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음식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최고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명확히 단언했습니다. 잘 차려진 식사, 깨끗하게 조리하고 제 시간에 먹으며 꾸준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현미밥 한 그릇, 계란찜 하나,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두부 한 모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약 상자를 사거나 마시면 젊어진다는 광고에 따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밥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화려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매일 꾸준하고 진실되게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불과 몇 주 안에 뚜렷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팔다리가 더 유연해지고 잠이 더 깊어지며 정신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특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약의 의지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희망의 실화, 김영숙 선생님의 변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내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더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때는 약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이제는 식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튼튼하게 걸을 수 있게 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살 김영숙 선생님. 예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약하고 손이 떨렸으며 공원까지 산책을 나갈 때마다 200m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문턱을 내려오다 가볍게 넘어진 적도 있어서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근육 회복식품에 대한 영상을 본 후 그는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주 식단에 계란, 두부, 생선구이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헬스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 2달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지팡이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공원을 한 바퀴 반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약 3주가 지나자 발걸음이 더 안정적이고 물건을 잡는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건강이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잃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며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근육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바로 행동하십시오. 근육을 회복하고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삶을 되찾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손실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여러분이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엄격한 다이어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헬스를 하거나 매일 10km를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식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올바른 식사 한 끼는 비록 작을지라도 여러분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현미밥 한 그릇이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쉽게 일어나며 매일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공유한 7가지 식품 목록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식사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여러분은 또 다른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7일 연속으로 저는 여러분이 뚜렷한 변화를 느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손이 예전처럼 떨리지 않으며 기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직접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쩌면 걷기 힘들어하기 시작한 배우자 지팡이를 짚고 있는 형제 자매 혹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친한 이웃이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을 한 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낙상을 피하거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자립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잡곡밥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다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간단하고 친숙하며 딱딱하지 않고 매일 식사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는 오늘부터 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는 조용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튼튼하게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눕지 않으며 자녀들이 매 끼니마다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여 여러분이 질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체적이고 온전하며 평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정보는 교육 및 공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